안녕하십니까. 저는 랩 세미나 발표자로 석사 1기생 여상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In-situ Monitoring of Powder Bed Fusion of Metals Using Eddy Current Test 논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Additive Manufacturing 학회에 2022년 11월 27일에 게재된 논문이며 교수님 저자는 스프렉시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 나오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저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스캐닝 또는 장비 대기업 설정에 대해 참고해 주신다면 보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Powder Bed Fusion, 즉 PBF는 3D 프린팅 기술의 일종으로 분말 프린팅을 의미합니다. 그림 위를 보시다시피 소재를 한 층씩 쌓아 올린 다음에 모양에 맞게 접착제, 레이저, 압력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시켜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금속 분말을 레이저 빔으로 응용시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사진 1과 같이 복잡한 형상도 제작 가능하며 항공, 우주, 의료 분야에 이용됩니다. 참고로 그림 1을 보시면 레이저 빔을 반사시키는 스캐닝 미러는 갈보 스캐너를 의미합니다. 갈보의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볼 법한 아날로그 전류 측정기와 동일합니다. 단지 2차원 편명창에 원하는 위치에 레이저를 쏘기 위해 두 개의 축이 일반적으로 결합된 갈보입니다. 그리고 롤러는 다른 말로 리코터라고도 합니다. 이 리코터는 슬라이드 12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커런트 테스팅은 1차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사용해 금속 표면에 발생되는 유도전류, 즉 와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코일의 형태에 따라 배관의 외관과 내관을 측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진 2번과 그림 3번과 같은 방식인 외관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와전율을 사용하면 금속 표면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림 2를 보시면 위쪽 표면이 손상되지 않아 고른 형태의 와전류가 생기는 반면 아래쪽의 경우는 표면 손상에 의해서 와전류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전류 변화를 리시빙 코일을 통해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민감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 동향은 연구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면으로부터 0.5mm 깊이에 있는 결함을 측정할 수 있고 미세한 결함을 측정하는 실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도트씨가 연구한 ECT 성분 분리 함수는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쓰입니다. 그리고 에리스씨의 연구에 언급된 200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되신다면 0.2mm와 같은 가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톤씨의 연구를 보시면 ECT의 전기 전도도 차이로 상대 밀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된 도트씨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쓰입니다. 분말 프린팅은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만큼 상황에 맞는 장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에 적합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품질 보증을 위한 후가공 및 검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주요 요인, 즉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기공, 균열, 흠집, 부품 변형, 재료 손치가 같은 문제들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도 없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상대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기공이 없는 상태, 즉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의 밀도를 기준으로 잡고 결함 발생 여부를 상대 밀도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함의 물리적 형태를 비교 분석할 때는 기공을 기준으로 상대 밀도를 계산합니다. 연구 목표로는 선행 연구된 ECT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산업에서도 비파괴 검사 기법 중 하나로 ECT가 널리 쓰이고 있기에 본 연구 결과가 좋으면 상용화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파괴 검사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건 엑스레이를 활용한 마이크로 CT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단점과
실시간 측정이 힘들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CT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금속 분말 프린터와 ECT를 활용한 사례가 없기에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가 됩니다. 또한 ECT는 표면에 있는 결함만 측정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3D 프린터의 특성에 맞게 레이어별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험 재료와 연구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 8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속 분말 프린터는 상황에 맞는 장비 설정을 하지 않으면 부품의 결함을 일으켜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보통 비파괴 검사 기법으로 엑스레이를 활용한 마이크로 CT를 주로 사용하기에 품질 검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엑스레이는 밀도가 높은 금속에 닿으면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에 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 문제는 금속 물질을 검사할 때 발생되는 왜곡으로 미세한 결함을 탐지하기 힘듭니다. ECT 측정 장비로는 센시마 인스펙션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울트라 포터블 에디 커런트 USB 테스터입니다. 금속 분말 프린팅에 적용하기에 알맞은 크기이고 원하는 주파수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택되었습니다. 재료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합금 분말은 습도로 인한 환경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실험에 앞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상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분말은 우수한 기계적인 특징으로 자주 쓰이는 소재입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 및 절차입니다. P1과 P5는 순서대로 레이저 스캔 속도가 빨라지도록 설정하였으며 크기는 동일하게 가로 10mm, 세로 10mm, 높이 12mm입니다. 리콜터가 새로운 분말층을 쌓아 오르기 위해 움직일 때 리콜터에 장착된 ECT 센서에 의해 S축으로 이동하며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분말층을 쌓기 위해서는 빌드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는데 ECT 센서와 이전 레이어, 즉 측정 대상과의 거리가 약 500마이크로미터 정도 서로 떨어지게 되어 이를 리프트 오프라고 합니다. 500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신다면 500마이크로미터는 0.5mm와 같은 값입니다. 참고로 리프트 오프는 공차값을 가지며 초반에는 500마이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점차 오차가 쌓이면서 500마이크로미터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ECT는 거리에 따라 받는 신호의 세기가 다르기에 이러한 리프트 오프도 고려하여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ECT 측정 시 검사 대상의 물체와의 전기 전도도와 리프트 오프 특성이 섞인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 전도도를 통해 상대 밀도를 측정해야 하고 프린팅 과정에서 물체와 센서와의 거리 오차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도트씨가 만든 함수를 통해서 이를 분리하게 됩니다. 물론 리프트 오프 오차 값을 통해서 실제 레이어가 얼마만큼의 두께로 육용되어 있고 운고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어 부품의 높이 변화를 알아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험 환경은 최대한 다른 환경 변수를 줄이고자 레이저 스캔 속도만 각각 달리해서 총 5개의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챔버의 과압 상태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갈보의 토크가 약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야 하며 빠른 속도에서 정확한 갈보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가스와 산소 함량은 금속 분말이 녹을 때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층을 형성하게 되면 기계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산소 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불활성가스인 질소로 채우게 됩니다. 다음은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ECT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개의 성분을 분리하고 보정하기 위해 도트씨가 만든 수식으로 ECT 신호를 처리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CT는 베이스 모델로 활용되며 VG 스튜디오 맥스 프로그램으로 기공을 분석합니다. 물론 세밀한 단층으로 측정 가능한 CT 결과와 달리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단층을 측정하는 ECT의 결과가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기에 이를 맞춰주는 공간 매칭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CT 결과를 보면 레이저 스캔 속도가 빠를수록 즉 프린팅 속도가 빠를수록 기공이 한눈에 보기에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큰 기공을 가지며 빼곡할수록 더 많은 기공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CT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는 스캔 속도가 빠를수록 결함이 많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B는 기공의 크기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느리게 프린팅된 P1이 유독 그래프에서 치솟아 있습니다. 얼핏 보면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기공이 많을 뿐
오히려 큰 기공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결함이 얼마나 구형에 가까운지 표현한 것인데 이는 부품의 결함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형태이고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에 치우쳐져있을수록 더 우수한 상태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T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시 ECT 데이터는 리프트 오프와 상대 전기 전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두 개로 분리한 결과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ECT 단점인 부품의 표면만 검사 가능했던 문제점에서 3D 프린터가 한 층씩 쌓을 때마다 해당 레이어를 측정한 결과값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앞서 봤던 마이크로 CT 결과와 비슷하게 P1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순서대로 P5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CT와 ECT를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을 때 두 결과값이 서로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절대 오차를 통해 실제 마이크로 CT와 ECT 간의 상대 밀도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밀도 범위가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범위인 98.5%에서 99.9% 범위일 때 실제 값과 0.126% 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범위 내에서도 마이크로 CT와 ECT의 값은 매우 정확함을 의미합니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을 비교하자면 최초로 ECT 센서와 금속 분말 프린터의 리코더와 결합을 했다는 점이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표면만 검출 가능했던 EC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트C의 함수를 기반으로 ECT 결과값에서 전기전도도의 성분과 리프트 오프 성분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 밀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층 두께를 통해 부품의 높이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ECT를 측정하기에 정확하게 결함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ECT와 마이크로 CT 데이터 간의 공간 매칭 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ECT 센서로 인한 검사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ECT 값을 통해서 결함 완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금속 분말 프린팅 방법에 대해 비파괴 검사로 ECT를 적용시키기 위한 신뢰도 검증이 부족합니다. 금속 분말 프린팅 장비에 ECT를 최초로 통합하였고 레이어별로 실시간으로 결함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연구의 의의는 0.1% 수준의 높은 밀도 감지 정밀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지금까지의 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ECT만으로도 마이크로 CT와 큰 차이 없이 결함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부품의 최종 높이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는 실시간 결함 측정을 통해 결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거나 더 넓은 범위에서도 측정하기 위해 어레이 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향후 더 나은 측정 결과를 위해 측정 데이터 분할을 더 개선시키고 이를 상용화시키고자 합니다. 발표를 끝마치기 전 이번 논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된 저의 견해입니다. 파우더 베드 퓨전, 즉 분말 프린팅은 인공뼈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각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인공뼈와 실제 사람의 뼈가 더 잘 정착하게 됩니다. 만약 정교한 다공성 구조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 뼈가 굵게 되거나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또한 금속 소재로 인공뼈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복잡한 구조의 금속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이번 연구 실험 환경처럼 단순히 육면체 형태로 만든 금속 부품과 달리 엑스레이 방식으로는 영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뼈 분야에 이번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면 아주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문에 사용된 자료 이외의 출처들입니다. 이상 발표자 여상준이었습니다. 저희 첫 논문 리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